혹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뒤척이다가 아침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신가요?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시거나 시계를 몇 번씩 확인하면서 조바심이 나신 적 있으시죠?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전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조사한 결과 불면증을 겪는 노인분들의 건강검진 수치가 정상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에 비해 현저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혈당 수치와 혈압이 불안정했고 염증 수치도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잠을 못 자면 낮에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질 뿐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한수면학회에서 10년간 추적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면증을 방치할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7%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뇌졸중 위험도 58%나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밤에 푹 주무실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건강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숙면 비법부터 잠들기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낱낱이 공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특히 마지막에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꿀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수면은 건강의 근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루 8시간을 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질입니다. 깊게 5시간 자는 것이 얕게 8시간 자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질 좋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치매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고 당뇨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도 악화됩니다. 잠을 잘 자야 낮 동안 활력이 넘치고 기분도 좋아지며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에너지가 넘치고 취미 생활을 즐길 여유도 생깁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무겁습니다. 낮 동안 졸음이 쏟아져서 TV를 보다가도 깜빡 졸고 식사 후에는 더욱 심하게 졸립니다. 짜증이 나고 건망증이 심해지며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예민하게 대하게 되고 우울한 기분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가족 관계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65세 김순자 할머니인데요. 5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 2주 만에 숙면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11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잘못 드시면 독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왜 잠을 못 자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몸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멜라토닌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야 졸음이 오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뇌의 솔방울샘이라는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이 호르몬은 어두워지면 분비가 시작되어 밤 11시경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20대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밤 9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는데 나이 들면 밤 12시가 넘어도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신체 리듬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이 생체 시계가 앞당겨지면서 저녁 일찍 졸리고 새벽에 일찍 깨게 됩니다. 그래서 밤 8시에 잠들었다가
새벽 3시에 깨어나는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이것을 수면 위상 전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노년층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새벽에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만성질환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한두 가지씩 만성질환을 갖게 되는데 이것들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관절염으로 밤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을 자주 보러 일어나게 되면 숙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고 설령 잠들어도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안 되어 갈증이 나서 자주 깨게 되고 특히 혈당이 낮아지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면 숨이 차서 편하게 누워 잘 수가 없습니다. 베개를 2-3개 쌓아놓고 반쯤 앉은 자세로 자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누우면 위산이 올라와서 속이 쓰리고 기침이 나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약물 부작용입니다. 고혈압약 중에서 이뇨제를 복용하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잠이 깨집니다. 일부 우울증 약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이 안 올 수 있고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제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불면증을 해결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수면 환경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수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깊은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면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바로 수면 환경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빛입니다. 침실에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잠들기 어렵습니다. 가로등 불빛이나 전자기기의 작은 불빛도 수면을 방해하는데요. 특히 디지털 시계의 밝은 숫자 표시나 공기청정기의 표시 등도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대기 전력 상태의 TV에서 나오는 작은 빨간 불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침실에서 5럭스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5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5럭스는 아주 희미한 빛인데도 이 정도로 영향을 미칩니다. 침실은 완전히 암막 상태를 유지해야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시고 모든 전자기기의 불빛을 가리거나 꺼두세요. 만약 완전한 암막이 어렵다면 수면 안대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온도를 확인하세요. 수면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시원한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곳에서 자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하는데 방이 너무 따뜻하면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잠들기 어렵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뇌가 깨어나서 숙면에 방해합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시고 겨울철에는 너무 두꺼운 이불보다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은 따뜻하게 하되 머리는 시원하게 하는 것이 숙면의 비결입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발이 따뜻해지고 잠이 잘 옵니다. 세 번째로 소음을 차단하세요. 작은 소리라도 수면 중에 뇌가 반응하여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등이 모두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특히 간헐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더욱 수면을 방해합니다. 계속 들리는 소음보다 갑자기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소리가 뇌를 더욱 자극합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백색 소음은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로 외부 소음을 차단해주고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하시는 어떤 행동이 불면증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불면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한 빛으로 햇빛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는 블루라이트를 햇빛으로 착각해서 지금이 낮이라고 판단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멈춥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면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한국수면학회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52분 더 길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도 현저히 떨어졌고 다음날 피로감도 훨씬 심했습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침실 밖에 두고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TV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실에서 TV를 보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그만두세요. 특히 자극적인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뇌가 흥분 상태가 되어 잠들기 더욱 어렵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나 정치 이슈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드라마의 긴장감 넘치는 장면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잠들 수 없습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업무를 보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가 침대를 활동 공간으로 인식하면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들 수 없게 됩니다. 침실에 들어가는 순간 뇌가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수면 위생에서는 자급 통제 요법이라고 합니다. 침실과 침대는 오직 수면과만 연결되도록 조건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졸음이 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침대에서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낮 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걱정들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잠을 쫓아냅니다. 만약 걱정이 떠오르면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가서 노트에 적어두세요. 내일 생각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녁에 드시는 음식과 음료가 수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습관이 수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녹차는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로 우리 몸에서 완전히 배출되는데 평균 6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카페인 배출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2시간까지도 카페인이 체내에 남아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밤 9시까지도 카페인이 체내에 남아 있어서 잠을 방해합니다. 또한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는 것을 피하세요. 다크 초콜릿은 카페인 함량이 더 높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음료나 콜라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두통약이나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으니 약을 드실 때는 성분을 확인하세요. 술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올 때 술을 한 잔 드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빨리 잠들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수면이 아닙니다. 알코올은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하여 자주 깨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보통 술을 마시고 자면 처음 2~3시간은 깊이 자다가 새벽에 자주 깨게 됩니다. 또한 새벽에 갈증이 나서 깨거나 화장실을 가게 되어 숙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해서 소변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이 활발히 움직여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음식을 소화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잠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소화가 오래 걸리고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저녁에는 피하세요. 기름진 음식은 위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 소화하는데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수면 전문가들은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깊은 수면을 취하고 이 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며 세포 재생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인에게도 중요한데 근육을 유지하고 피부를 재생하며 면역 기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낮 12시에 자서 오후 8시에 일어나면 8시간을 잔 것이지만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개운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생체 시계가 그 시간에 맞춰져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깨어나게 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까지 자거나 낮잠을 오래 자면 생체 리듬이 깨져서 다음날 밤 잠들기 어렵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유독 피곤한 이유가 바로 주말 동안 생체 리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합니다. 낮잠을 주무신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시간에 자면 반수면을 방해합니다.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두뇌를 깨우고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30분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나기 어렵고 밤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침대는 잠을 잘 때만 사용하세요. 낮 시간에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독서를 하는 습관이 있다면 고치셔야 합니다. 뇌가 침대를 활동 공간으로 인식하면 밤에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뇌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침대에 누워서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억지로 잠을 청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더욱 잠이 안 옵니다. 거실로 나가서 책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으시다가 졸음이 오면 그때 다시 침대로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숙면을 돕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과학적으로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입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만큼 숙면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데 이 미네랄들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긴장된 근육이 풀리면 몸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옵니다. 바나나 한 개를 저녁 식사 후 드시면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보다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수면을 돕습니다. 특히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내려갈 때 수면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좋습니다. 우유에 꿀을 1스푼 넣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꿀의 당분이 트립토판이 뇌로 전달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단,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두유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어서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먹은 후 혈중 멜라토닌 수치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줍니다. 저녁에 호두 5알 정도를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냥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상추입니다. 상추에는 락토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락토신은 상추의 하얀 즙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가벼운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상추쌈을 드시거나 상추를 우린 물을 마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베개가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베개를 아무거나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베개 높이가 맞지 않으면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생기고 숙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뻐근하거나 어깨가 아프다면 베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누웠을 때 목뼈가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목뼈는 원래 앞으로 볼록한 C자 모양인데 베개가 이 곡선을 유지하도록 받쳐져야 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꺾여서 기도가 좁아지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목 디스크에도 무리가 갑니다. 장기간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베개가 너무 낮으면 머리로 피가 몰려서 얼굴이 붓고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목이 뒤로 젖혀져서 기도는 넓어지지만 목 근육에 무리가 갑니다. 일반적으로 어깨 넓이에 따라 다르지만 여성은 6cm에서 7cm, 남성은 7cm에서 9cm 높이가 적당합니다. 자신의 주먹을 세워 놓았을 때의 높이가 대략 적절한 베개 높이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잘 때는 어깨 높이만큼 베개를 높여야 척추가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요즘은 높이 조절이 가능한 베개도 많이 나오니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개 소재도 중요합니다. 메모리폼 베개는 목을 잘 지지해주지만 통풍이 안 되어 더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불편할 수 있으니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선택하세요. 라텍스 베개는 탄성이 좋고 진드기가 생기지 않지만 고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햇빛에 잘 말려서 냄새를 제거하세요. 메밀 베개는 통풍이 잘 되고 시원하지만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나서 예민한 분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베개를 선택하세요. 매트리스도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척추를 지지하지 못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절대 함께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 격렬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잠이 잘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오히려 잠들기 어렵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활동 모드로 만드는 신경계입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뇌가 각성 상태가 됩니다. 특히 밤 8시 이후에 조깅이나 등산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격렬한 운동 후에는 몸이 진정되기까지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은 잠들기 어렵습니다.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초반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운동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주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피곤해져서 잘 자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지만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오전에 운동한 사람들은 밤에 깊은 수면 시간이 75%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가벼운 스트레칭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천천히 몸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허리를 부드럽게 비트는 동작을 각각 10번씩 반복하세요.
동작은 천천히, 부드럽게 하시고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요가의 고양이 자세나 아기 자세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 자세는 네 발로 엎드려서 등을 둥글게 말았다 펴는 동작인데 척추를 이완시켜줍니다. 아기 자세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인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복식 호흡도 효과적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배를 집어넣으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휴식 모드로 만드는 신경계입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며 소화가 촉진됩니다. 명상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잡념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수면 위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수면 위생은 건강한 수면 습관을 의미합니다. 좋은 수면 위생을 유지하면 불면증을 예방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수면 위생입니다. 첫 번째 수면 위생 수칙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합니다. 금요일 밤에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토요일 아침에 늦잠을 자면 월요일에 다시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해서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음이 오고 깨어나게 됩니다. 생체 시계가 정확히 맞춰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가 이제 잠잘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이것을 조건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 책을 10분 읽고 잠자리에 드는 순서를 매일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이 의식을 시작하는 순간 자동으로 졸음이 옵니다. 세 번째는 낮 시간 햇빛 쬐기입니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빛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오전에 최소 30분 이상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세요. 산책을 하거나 베란다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햇빛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밝은 빛을 받으면 생체 시계가 리셋되어 밤에 적절한 시간에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네 번째는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고 완전히 어둡게 만들며 소음을 차단하세요. 침구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이불을 햇빛에 말리세요. 햇빛에 말리면 진드기가 죽고 이불이 보송보송해집니다. 베개깃은 사흘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피부에서 나온 기름과 땀이 베개깃에 묻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걱정거리를 침대로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낮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밤에 떠오르기 쉬운데 이것을 침대로 가져가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저녁에 체리 주스를 한 잔 마시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특히 타트 체리가 일반 체리보다 멜라토닌 함량이 6배나 높습니다. 타트 체리는 신맛이 나는 체리로 주로 주스로 만들어 판매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체리 주스를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신 사람들은 잠드는 시간이 평균 40분 단축되고 총 수면 시간이 90분 증가했다고 합니다. 체리 주스는 과일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 체리 주스를 선택하세요. 키위도 훌륭한 수면 식품입니다. 키위에는 세로토닌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대만의 한 연구에서
4주 동안 매일 잠들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먹은 그룹은 잠드는 시간이 35% 단축되고 수면 시간이 13% 증가했으며 수면 효율이 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키위는 비타민 C와 엽산도 풍부해서 면역력과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몬드도 좋습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 수면을 돕습니다. 또한 단백질도 풍부해서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새벽에 깨게 되는데 아몬드를 먹으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아몬드 한 줌을 드시면 좋습니다. 약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캐모마일 차는 천연 수면제라고 불릴 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캐모마일에는 아피게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의 특정 수용체와 결합하여 졸음을 유도하고 불안을 감소시킵니다. 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잠이 안 올 때 캐모마일 차를 마시는 전통이 있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단,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허브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허브티에는 녹차가 섞여 있어서 카페인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성분을 확인하세요. 생강차도 좋습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편안한 수면을 돕습니다. 특히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불편해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숙면을 위한 올바른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자세는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척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가장 권장되는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입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반듯하게 누우면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고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몸무게가 고르게 분산되어 한쪽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이때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면 허리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허리에 자연스러운 커브가 유지됩니다. 또한 팔은 몸 옆에 편하게 두거나 배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세요. 팔을 머리 위로 올리면 어깨에 무리가 갑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도 좋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에 부담이 덜 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가 식도 아래에 위치하게 되어 위산이 역류하지 않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왼쪽으로 주무세요.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골반과 척추의 정렬이 좋아집니다.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지 않으면 위쪽 다리가 아래쪽 다리를 누르면서 골반이 틀어집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느니 편한 쪽으로 주무시면 됩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피하세요. 목을 한쪽으로 돌려야 해서 목 디스크에 무리가 가고 척추에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얼굴을 베개에 누르고 자면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간 엎드려 자면 목과 허리에 만성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자세를 고치셔야 합니다. 태아 자세로 웅크리고 자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자세는 횡격막을 압박해서 호흡이 얕아지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웅크리지 말고 살짝만 구부리세요. 자다가 자주 뒤척이는 것은 정상입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근육이 뭉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꾸는 것은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만성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를 넘어서 우울증, 불안장애,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 숨이 자주 멎거나 코를 심하게 골거나 다리에 이상 감각이 느껴진다면 수면 장애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추면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장기간 방치하면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은 크게 코를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 자다가 숨이 막혀 깨는 것, 아침에 두통이 있는 것, 낮에 심한 졸음이 오는 것 등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세요. 하지 불안증후군은 밤에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듭니다. 다리가 근질근질하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이 느껴져서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이것도 치료가 가능하니 병원을 방문하세요.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면제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고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알로 잠이 왔는데 점점 효과가 떨어져서 두 알, 세 알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갑자기 끊으면 반동 불면증이 생겨서 이전보다 더 심한 불면증을 겪게 됩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시고 임의로 용량을 늘리거나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비약물적 방법으로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수면제 없이도 충분히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도 효과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가는 치료법입니다. 약물 치료보다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면 개선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이 계획은 수면 전문의들이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마세요.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에너지 음료 모두 피하세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약도 확인하세요. 둘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가볍게 드시고 과식하지 마세요.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무거운 음식은 피하세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세요. 셋째,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조명도 어둡게 하세요. 잔잔한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넷째,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세요.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가 적당합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샤워를 하세요. 다섯째,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암막 커튼을 치고 모든 불빛을 차단하세요. 디지털 시계의 표시등도 가리세요. 조금의 빛도 들어오지 않게 하세요. 여섯째, 침실 온도를 섭씨 18도에서 20도로 맞추세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하세요. 발만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시원하게 하세요. 일곱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지키세요.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여덟째, 잠들기 전에 캐모마일 차나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세요. 또는 바나나 한 개를 드세요. 호두 5알도 좋습니다. 아홉째, 침대에 누워서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졸리면 다시 들어가세요.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마세요. 열째, 낮에 최소 30분 이상 햇빛을 쬐세요. 오전에 산책을 하거나 베란다에 나가세요. 자연광을 충분히 받으세요. 이 10가지를 실천하시면 2주 안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실천해 보세요. 좋은 수면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잠을 잘 자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기분도 밝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에너지도 생기고 취미 생활을 즐길 여유도 생깁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고 무엇을 하든 의욕이 생깁니다. 반대로 잠을 못 자면 모든 건강이 무너집니다. 치매, 당뇨, 고혈압, 심장병 모두 수면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며 모든 일이 귀찮아집니다. 가족들과도 자주 다투게 되고 사회 활동도 줄어듭니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 밤부터 숙면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침실 환경을 정비하고 수면 방해 요인을 제거하며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2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적응해서 자연스럽게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수면 전문의들이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방법들이니 안심하고 따라하세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편안한 밤을 보내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면은 약이나 영양제보다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많은 건강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깊은 잠 편안하게 주무세요. 건강하십시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